자, 김민재 선수가 풀타임을 뛴 페네르바체, 자, 유로파리그 2라운드 올림피아코스의 홈 경기에서 말도 안 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김동균 기자가 올 시즌에 페네르바체 전 경기를 좀 보고 계신데 유난히 못한 경기인가요? 아니면 좀 최근 들어 좀 계속 이랬습니까? 서서히 좀 쌓여오던 네. 누적되어 오던 피로의 마일리지 터졌다. 오늘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처음부터 많이 좀 처져 있었고, 특히 저는 썰러이 선수가 이 정도로 막 약간 돌발적인 충동적인 전진을 하는 선수라는 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과감하게 많이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사단이 났고, 특히 전반 아까 6분이었죠. 굉장히 이른 시간에 썰러이 선수가 갑자기 뛰쳐나가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김민재 선수가 완전히 노출이 됐고, 그 상황에서 좀 슈팅을 허용을 하면서 그 선제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굉장히 많이 서두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 결국 0대3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시즌 초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직 시즌 중반까지도 한 2달 정도 더 가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지치는 거는 이 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뭐가 가장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보시면 체력적으로 지친 선수들은 딱 네. 수비진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라고 보시면 될 텐데 지금 3백에 쓸 수 있는 수비수 4명 중에서 2명이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와 그 설러이 선수는 정혁이 풀타임에 가깝습니다. 네, 3백 자체 주전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둘은 더군다나 로테이션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인 루이스 구스타브, 그 네. 유명한 구스타브 선수도 거의 대체자가 없거든요. 여기까지가 거의 정경기 풀타임 멤버들인데 딱 이 3명이 발이 무거워진 게 오늘 굉장히 눈에 띄었고 네. 이 3명의 수비 실수, 그다음에 그 본인이 막을 때 실수하는 것뿐 아니라 아예 막으러 가지 못하는 거, 발이 느려졌으니까, 그다음 패스 미스, 이 3가지가 겹치면서 특히 설러이와 구스타보가 앞에서 많이 좀 커버가 안 되고 실수를 할 때 김민재가 그 특유의 넓은 활동 범위로 커버를 해보려 하지만 김민재도 약간은 좀 느려져 있으니까 네. 역부족의 상황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이제 3실점을 했습니다. 김민재 최고의 경기는 당연히 아니었다고 보고요. 뭐 제가 전 경기를 다 보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못한 경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제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뭐 결정적인 실수가 있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만 뭐 상대 선수하고 1대1로 놓여지는 상황에서 제압을 잘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이 팀이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이게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3백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들이 돌아오면 네. 조금은 로테이션 할 수 있을 것이고 루이스 구스타보 선수는 대표팀을 안 가니까 네. 지금 A매치 대회가 달마다 계속 있잖아요. 그때마다 쉴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조금은 로테이션을 돌려줘야지. 지금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는 A매치 대회와 A매치 대회 사이에 계속 일주일에 2경기씩 다 하거든요. 네. 예, 주중 경기가 다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용 자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정규기 풀타임 뛰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재밌고 매 경기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지만 가끔은 한 3번에 한 번 정도는 좀 안 뛰기도 해야 네. 경기력이 유지가 되겠죠. 저는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풀핏으로 유럽에 당도했다면 그래도 벌써 그렇게 막 힘에 부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있을 때 너무 뭐 오래 쉬기도 하고 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또 한국,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어수선한 상태에서 팀에 오자마자 거의 뭐 팀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합류를 해서 계속 지금 뭐 뛰고 있는 거니까. 네네. 좀 게다가 지금 9월 달에 한국 갔다 왔죠. 10월 달에 한국 갔다가 이란 갔다가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됩니다. 이게 피로가 누적이 되면 그냥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3백의 중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크잖아요. 오늘만 봐도 파트너가 저렇게 막 앞으로 뛰쳐나가고 계속 뭔가 그 앞에서 1차적인 보호막 역할을 못 해주면 이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구식 3백은 2명의 스토퍼가 상대 투톱을 잡고 네. 스위퍼는 훨씬 힘을 덜 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 옛날에 홍명보 네. 선수 시절 그래서 이런 그때 히딩 감독 때도 홍명보 선수를 처음에 안 뽑았을 때 송중국 선수 피지컬이 그렇게 상대와 비교했을 때 전혀 우월하지 않은 그 스피드와 어떤 지능만으로도 할 수 있는 수비가 그 시절의 스위퍼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다르니까. 네, 지금은 오늘 경기에서 보셨다시피 설러이도 그렇고 양쪽 스토퍼가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네. 틈만 나면 상대 공을 인터셉트 하려고 들고 공격 가담을 하려고 들거든요. 네. 김민재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정말 넓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프린트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습니다. 또 중앙에서 오늘 루이스 구스타포가 제대로 보호막 역할도 못 해주고 빌드업도 못 해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페네르바체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이 후스코닷컴의 AI 평점만 보고 살짝 좀 얘기를 나눠보면요. 김민재 선수는 6.3점 받았는데요. 지금 전체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이게 높은 점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더 높은 선수가 있군요. 네, 얀다스 선수가 좀 높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게, 경기 보신 분들은 이 경기에서 썰러이가 김민재와 똑같은 평점 받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그냥 눈에 띄는 패스, 뭐 횟수, 뭐 태클 횟수 이런 기록만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점수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고, 골키퍼가 3골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호평을 받았던 그런 경기라는 거죠. 네. 네. 유효슛의 개수의 차이를 볼까요? 슛은 페네르바체가 16대 10으로 더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유효슛은 저 3대 8로 굉장히 크게 뒤쳐졌습니다. 네. 네, 이런 것처럼 페네르바체가 플레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 네. 네, 그런 지표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팀이 지금 어쨌든 그 터키 자국 리그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고 뭐 최소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지만 이 정도의 공격력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실 뭐 이탈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돌아온다고 해서 크게 이 팀이 공격이 강해지는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에서는 좀 어렵겠다. 그 수비가 좀 믿을 구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주전 수비수들의 체력을 좀 혹사를 시켜가면서 경기를 하면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탈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오늘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귀미스카야도 그렇고 이 팀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시즌 초부터 유망주 발굴을 좀 했거든요. 네. 미드필더와 뭐 윙백 쪽에서는 좀 했는데 아무래도 수비수도 한 명 정도 발굴해서 네. 김민재 선수랑 좀 체력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좀 등장해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그 이 경기를 이 새벽에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올림피아코스가 뭐 유럽 4대 리그 팀은 아니지만 그리스 리그를 정말 압도적으로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부터 25시즌 동안 21번이나 그리스 리그 우승을 한 팀이거든요. 엄청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의 공격수들을 완전하게 제압을 하면서 K-월, 영국 뭐 터키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 뭐요? 바이아웃 바이아웃. 기사가 좀 화제였는데, 그 낮은 바이아웃 금액을 어떤 팀이든 질러서 데려갈 수 있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다 머릿속에 이미 다 그려놓고 응원을 하실 텐데, 오늘 경기는 전혀 그 시나리오에 맞지 않는 그런 또 흐름이 아니었나. 그렇죠. 뭐 대외적으로 쇼케이스를 할 수 있다면 뭐 페네르바체 자국 경기도 있지만 네. 역시나 유럽 대항전이 더 큰 쇼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다음번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는 좀 최상의 컨디션으로 또 팀과 함께 승리하는 경기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추후에 뭐 더 큰 무대를 꿈꾸는데 도움이 될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점, 제가 썰러의 평점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또 증명이 되냐면요. 이날 그 올림피아코스 오른쪽 공격수가 마수라스 2골 1어시스트 9.6점이에요 평점이. 썰러이가 굉장히 많이 뛰쳐나가가지고 이쪽에서 좀 많은 찬스를 잡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후스코어드가 실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플레이는 저희 2라는 그쵸, 에러 빨간 글씨가 투 뜨거든요. 골, 네. 근데 그게 안 뜬다는 거는 설러기 선수가 실점에 책임이 있더라도 이 AI가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AI가 정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기들이 있는데 그 경기들을 사람이 다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 자동 시스템으로 이렇게 평점 매긴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김민재 선수에게는 좀 좋은 날은 아니었다. 네. 네. 앞으로도 좋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먼 미래 뭐 좀 한두 달 뒤면 네. 뭐 컨디션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겠지만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열리는 A매치의 어떤 그쵸. 김민재의 컨디션이 약간 우려가 된다. 그런 좀 우려를 주는 경기였습니다. 네. 자, 이게 터키 리그 이번 네. 주말부터 경기 일정입니다. 보면 여기 이제 트라부존스포르 원정이 있고요. 네, A매치 이후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갈라타사라이 경기도 있고 그 사이 유로파리그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번 일요일 밤에 김민재 선수 경기하고 한국에 와서 시리아전, 이란전 다 치르고 분명 벤투 감독은 두 경기 다 풀타임 뜯길 거란 말이에요. 김민재 선수를 돌아가서 이 일정들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뭐 11월 5일, 8일까지 하고 또 11월 대표팀 경기 10월도 그렇고 11월도 그렇고 둘 다 한국 왔다가 중동을 가는 일정이니까 대부분 유럽에 처음 건너간 한국 선수들이 첫 겨울을 굉장히 힘들게 나거든요. 부상 없이 넘어가는 일이 없대거나 아니면 겨울 지나고 나서 퍼진다거나
김민재 선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와서 또 갈라타사라이 경기하고 올림피아코스 원정 가고 쉽지 않은 일정이라서 좀 휴식을 어떻게든 취해야 되는데 지금 팀 상황이 전혀 그런 휴식을 아예 염두에 둘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나마 네. 이번 10월은 지난 9월보다는 조금 덜 힘드네요. 보니까 9월에는 전 경기가 다 일주일에 2경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월에는 일주일에 한 경기 하는 주도 있네요. 예, 조금은 덜 힘듭니다. 네, 하지만 그나마 뭐 불행 중 조금 다행이다. 조금 정도. 자, 외질 선수는 오늘 감기 때문에 나오질 않았고, 네, 터키 리그와 그리스 리그의 리그 랭킹은 하나 차이기 때문에 뭐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네르바체가 홈에서 올림피아코스에게 대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10월 네, 뭐 말씀하신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A 매치 때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려가 된다. 그리고 뭐 오늘 경기로 처음 보신 분들이 꽤 되실 거란 말이에요. 네. 유로파리그는 겨우 2경기 했으니까 오늘 경기가 김민재의 원래 모습은 아니다. 네, 네. 가장 안 좋은 경기였다고 유럽 진출 이후에 보시면 옆에 있는 설로이도 오늘이 원래 모습은 아닙니다. 네. 저 과감한 플레이가 통하는 날도 많아요. 네. 근데 오늘은 안 통한 날인데 무리하게 90분 내내 그걸 반복하다가 좀 자멸을 한 거죠. 자, 3골을 내줄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는데 막판에 2골 먹고 나서는 좀 무너진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았던 페네르바체 경기였고요. 자, 오늘 스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욱이었고요. 김정영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